이번 사연은 처음부터 신우짓 하려는 신우에게 사사건건 욕을 퍼붓는 남편 덕에 스트레스 없이 살고 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늘 제 편이 되어주는 착한 동갑내기 남편과 사는 만삭 임산부예요. 다음 달이면 친정 옆으로 이사가요. 남편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인상이 참 안 좋습니다. 실제 성격도 되게 못됐고요. 남편은 사람이 참 순하고 좋은데 신우는 심술보가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시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취직했고 자취하다가 저를 만나 교제하게 됐고요. 진지하게 결혼 얘기가 나와 부모님 댁에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때 저는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과일 바구니 소고기 세트를 들고 갔습니다. 그날 신우를 처음 봤는데 인사하는 제 눈도 피하더니 손에 든 선물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엄마, 빨리 밥 먹자. 새언니가 고기 사왔나 봐. 하며 선물을 낚아채듯 가져가더군요. 더 어이없었던 것은 신우가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며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주셨는데 신우는 어색해서 밥도 잘 못 먹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고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빈 그릇을 치우고 있는데 제 뒤에 바짝 서더니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겠어요 하면서 고무장갑을 주는 거 있죠. 저는 손님으로 간 것인데 자기가 뭔데 설거지를 시키나요? 남편이 네 새언니 될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집에 식기세척기 있잖아. 조그만 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웠어? 하면서 저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어요. 신우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설거지는 기계가 한다 치고 과일 좀 깎아봐요. 하면서 칼을 주더군요. 남편은 야, 너 입 좀 다물고 있지 왜 이렇게 깝쳐? 하면서 손을 탁 쳤어요. 시부모님은 부모 앞에서 너무 여자 편드는 거 아니야? 하며 남편을 나무라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인사 간 날 분위기는 이렇게 참 엉망이었네요. 하지만 남편이 바로바로 제 편을 들어주니 별 문제는 없겠다 싶어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시댁이 멀기도 했고 살면서 자주 볼 일은 없겠다 생각했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지병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니시거든요. 마침 병원 스케줄이 겹쳐 저희 집에 집들이 겸 어버이날 식사 겸 하루 주무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고속버스 터미널에 마중 나가서 시부모님 신우를 모시고 왔죠. 신우는 안방에 들어와 침대에 앉더니 이불을 보며 새언니 취향 참 올드하네요. 나라면 이런 거 안 살 것 같아요. 오빠는 이게 마음에 들어? 하면서 쓸데없이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계신 자리라 신우에게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남들은 다 예쁘다고 하던데 왜 쓸데없이 트집이야. 너 일부러 시비 걸려고 쫓아온 거야? 그럴 거면 앞으로 우리 집 다신 오지 마.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우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만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한 거라 식사 차려드리고 분위기 좋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가실 때 아직 못 산 살림 살 때 보태 쓰라고 200만 원 주셨는데 신우가 옆에서 둘이 맞벌이 하는데 무슨 돈을 줘요. 오빠, 나 가고 싶은 콘서트 있는데 어렵게 예약했어. 근데 좀 비싸. 아빠가 용돈 줬으니 오빠가 콘서트 비용 좀 대주라. 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남편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 잘 모시고 집에나 가. 하며 신우를 노려봤습니다. 신우는 그 후로도 못된 말을 많이 해서 마음에 쌓인 게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우는 교제하는 남자가 없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지 한 몇 달 후에 급하게 결혼을 하겠다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신우가 친구에게 소개받은 남자와 매일 만나고 다니다가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의 이모부가 저희 신혼집 근처에 있는 회사에 사장님을 알고 지낸다고 했고 결혼하면 저희 신혼집 근처에 집을 계약하고 회사도 그 지인의 회사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거든요. 맞벌이 하느라 너무 바빴고 아이는 천천히 낳기로 얘기했어요.
신우는 계획한 대로 저희 집 근처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고 몇 달 후 신우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 산후조리 해주러 오셨고 저희 집에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영 별로예요. 저는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요리 채널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평일은 무척 바쁘게 지내지만 주말은 힘들고 바빠도 직접 요리를 하려고 해요. 샌드위치나 김밥 만들어서 예쁜 도시락에 담고 휴롬에 과일 착즙해서 주스 만들어서 남편과 소풍 가는 시간이 참 좋거든요. 신우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간 몸조리하고 집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신우 몸조리해 주러 오셔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밑반찬 좀 만들어 달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 반찬 가게도 많고 밀키트도 많은데 신우 몸조리 하는데 제가 반찬을 왜 만들어 주나요? 신우랑 사이가 좋으면 제가 나서서 만들어 줬겠죠.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엄마 음식이 진짜 맛이 없긴 하지. 그렇지만 엄마도 레시피 보고 연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집에서 씻고 자기에도 바빠요. 그러니 산모 음식은 엄마가 좀 사다가라도 차려줘요.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반찬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못되게 말하는 미운 신우 반찬은 만들어주기 싫었던 것이죠. 한번 만들어주면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하게 계속 요구할 것 같기도 했고요. 신우 아이 인물은 객관적으로 참 별로였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상의 빛을 본 아이에게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신우는 아이를 안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 봤죠? 구경 많이 해요. 새언니도 우리 아이처럼 예쁜 아이 낳고 싶으면 우리 애기 사진 많이 찍어가요. 그리고 집 구석구석에 붙여놔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피식 웃음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야, 아무리 내 조카지만 아기라 귀여운 정도지 예쁘진 않아. 너 어디 가서 땡땡이 예쁘게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욕할 테니 촐랑대지 말고 다녀. 하며 면박을 주더라고요. 남편은 신우에게 아이 낳느라 수고했다며 축하금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말은 밉게 하지만 하늘 아래 둘밖에 없는 남매 사이니까 제가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신우는 봉투를 열어보더니 조리원 동기들은 언니 오빠가 최소 200만 원 줬다고 자랑하던데 오빠는 겨우 100만 원 주냐? 하며 투덜대더군요. 남편이 야, 넌 애를 낳고도 그 모양이야? 너 애엄마야. 100만 원이 어디 적은 금액이니? 새언니가 보너스 탄 거 너 준다고 먼저 말해준 거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불평을 해. 이 돈이 적으면 안 받으면 되겠네. 하고 봉투를 확 뺏어버렸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말이 헛나와서 그렇다며 미안하다고 다시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봉투를 받아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아가씨 조리원 동기들이 200을 받던 500을 받던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더 줄 줄 알았어요? 이제 조카 핑계로 우리에게 뭐 부탁하지 마요.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돌이 될 때까지 시부모님이 오시지 않는 이상 조카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축하금 뺏어온 게 조금 미안해지기도 해서 아이 한번 보러 갈까 했더니 남편은 전현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이를 보러 가자고 해. 하도 싸가지가 없어서 조카까지 보기 싫어져. 그냥 모르는 체하고 살자. 하더라고요. 조카의 돌잔치 날이 되기 전 남편에게 축의금은 얼마나 해야 하냐고 물어봤죠. 남편은 자기 동생이지만 정이 떨어져서 잔치에 가기도 싫다며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랐죠. 돌잔치에 가서 무표정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밥 먹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중에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오빠, 내가 축의금 봉투 2번씩 확인해봤는데 오빠 이름으로 된 봉투는 없네? 이상해서 계좌 내역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혹시 까먹은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남편은 네가 그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행동했어? 하도 사람 같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인년아. 그동안 네가 새언니한테 신우짓하고 사사건건 트집 잡았잖아. 그래놓고 축의금을 말해, 이 양심 없는 년아. 그래도 조카돌이라 큰맘 먹고 잔치에 참석한 걸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너 이제 엄마야.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마음보를 곱게 써. 나 자야 되니까 이제 전화 끊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 달 후 시부모님 생신이 있어서 지방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이 안 좋고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생각해보니 임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테스트를 해봤더니 선명하게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막상 아이가 생기니 너무 좋더라고요. 산부인과로 달려가 보니 6주가 되었고 아이 심장이 뛰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너무 잘 됐다고 하며 눈물을 보였어요. 남편이 먼저 의사 선생님께 우리 내일 차로 4시간 걸리는 지방에 가야 하는데 와이프 데리고 가도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 되죠. 틈나는 대로 누워서 쉬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더라고요. 남편은 혼자 내려가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는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1시간 정도 후에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새언니 임신했다면서요?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죠. 같이 내려가요. 하더라고요. 남편이 전화기를 뺏어서 옷방으로 가더니 신우에게 욕 한 바가지 퍼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임산부는 들으면 안 될 얘기야. 신경 쓰지 마. 저희 남편 너무 귀엽죠. 심해부는 교대 운전하고 가자고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매제는 괜찮은데 내 동생이랑 같은 차 타기 싫어서 같이 못 가. 하고 끊더라고요. 사실 임신하기 전에 새 차를 뽑았거든요. 저희 아빠가 남편에게 선물해준 차예요. 심해부는 오래된 SUV 타는데 오빠네가 새 차 타니 그 차로 편하게 고향 내려가고 싶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임신 8개월이 되어 아이 용품 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아이 쓰던 용품을 싸게 팔 테니 관심 있으면 돈 주고 사가라고 하더라고요. 어쩌죠? 이미 뭐 살지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아가씨가 쓰던 물건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안 받아요. 돈 없으면 중고거래 앱에서 거래해요. 그리고 나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요즘 심해부가 주식을 하느라 생활비를 적게 준다며 대판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아이 쓰던 유모차 장난감 좀 비싸게 사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는데 남편이 거절했대요. 그랬더니 앞으로 30만원씩 3달만 도와달라고 했다네요. 남편은 어림없는 소리 그만 집어치우라고 너희 집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며 전화번호 차단했답니다. 얄미운 신우 옆에 사는 거 정말 스트레스 받았는데 다음 달에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옆으로 이사 갑니다. 친정아빠가 크게 도와주셨거든요. 사실 그곳은 학군도 좋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도 가까워서 정말 잘 됐다 싶어요. 신우 남편은 주식한다고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크게 돈을 잃었다고 하네요. 주말이면 물류센터 가서 일한다고 합니다. 주말에도 아이 돌보는 거 힘들다고 시어머니한테 징징댄다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도와줄 생각 1도 없네요. 멋진 남편이네요. 오빠에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신우가 그렇게 진상 떠는 것을 보면 신우는 뼛속까지 진상인가 봅니다.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